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시카고 심포니 제2 바이올린 섹션의 부수석으로 이름을 올린 진예훈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과 음악 이야기 함께 하시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객원지휘자 스테판 드네브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음악을 만듭니다. 지휘자 앞에 자리한 바이올리니스트. 바로 지난해 9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조인한 바이올리니스트 진예훈입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유일한 한국인 남성 연주자인 그는 23살 나이에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 제2 바이올린의 부수석 자리를 꿰찬 실력가입니다. 진예훈은 한예종 예비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 이어 미국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2012년 3월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후 더 뮤직 콩쿨, 이화 경향 콩쿨 등 많은 콩쿨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13세 때는 에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쿨 주니어 부문에서 5위에 올라 주목됐습니다. 서울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원 시립교향악단, 서울 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진예훈에게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와 진예훈 씨 연주 너무 훌륭합니다. 아유,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카고 심포니와 함께한 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까지 잘 믿기지도 않고 9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지만 또 길기도 한 시간이 되게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안정이 되셨나요? 정착이 네, 되고. 이제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도시도 네. 점점 익숙해지면서. 네, 시카고 이제- 생활은 어떠세요? 시카고 생활 재밌어요. 재밌고 그 도시도 되게 크고 깨끗하고 처음 와보는 도시인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23살의 나이 맞죠? 네. 이 132년 역사의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에 조인을 하게 되셨는데 제2 바이올린 섹션에 그것도 부수석으로 들어가셨어요. 정말 대단한데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안도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석사 과정을 진행할지 아니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어 안심과 또 걱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앞자리에 이제 처음 이제 프로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좀 걱정과 부담감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또 걱정이 네, 공존했겠죠. 기대, 네, 그럼 제2 바이올린이란 어떤 역할이고 또 부수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2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현악 섹션 중에 하나고 뭐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 중에 섹션이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부수석 자리는 일단 최대한 수석 제 옆에 있는 스탬 파트너를 제일 좀 편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옆에서 서포트도 하면서 또 이제 그분이 안 계셨을 때는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섹션을 리드해야 되는 약간 그런 굉장히 재밌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합창 같으면 뭐 소프라노 1, 2 같은 경우에 네. 2는 약간 낮은 소프라노를 하는데 네. 바이올린도 그런 역할인가요? 네, 저 아마 음악다가 1바이올린에 비해서는 거의 좀 더 낮은 음역대. 약간 낮은 음역을 네. 악기도 그렇군요. 악기도, 네. 네, 네. 그럼 대학 졸업 직후에 이 시카고 심포니의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네, 그 오디션은 이제 제 마지막 학기, 이제 마지막 학년의 마지막 학기 때 오디션을 받고 1월 달에 받고 이제 시작을 졸업 직후에 9월 달에. 오디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어요? 오디션은 1차, 2차 두 개의 라운드가 있었고 그 두 개가 이제 일주일의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 이제 스크린이 쳐져 있는 완전히 저도 심사위원분들 못 보고 심사위원분들도 저를 못 보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올라가서 하라는 대로 보면 돼 어떤 곡을 해라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럼 처음 보는 곡을 막 연주할 아니, 수도 처음 보는 있는 곡이 경우에? 이제 오디션을 보기 전에 네. 이제 리스트를 범위를 나눠주는데 주는군요. 이제 그 중에서 다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네, 네. 랜덤으로 이거를 무대 위에서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렇군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디션에 임하셨습니까? 전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인생을 살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뭐 굉장히 그냥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정상의 오케스트라 자리는 정말 세계에서 인류 프로들이 대단한 오디션을 거쳐서 오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분들과 함께 할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를 물론 커티스에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오래 있고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이제 학우들이랑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 리허설 올 때마다 지휘자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뒤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도 매일매일 또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겸손하시네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진예훈 씨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겠죠, CSO에서. 네, 뭐 일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준비도 저 파트만 집중을 할 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섹션을 또 약간 리드해서 치고 나올 때 나와야 되고 또 다른 파트들 다 알면서 약간 다른 파트들도 서포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 네. 같은 것 같아요. 네, 뭐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죠. 과거 음반의 이제 명성을 통해서 시카고 심포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에 실제로 연주자로서 소속돼 활동하시면서는 어떤 면이 이건 참 좋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솔직히 오디션 오케스트라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게 이제 오디션 보기 직전이었어 갖고 뭐 물론 시카고 심포니의 명성과 얼마나 큰 오케스트라고 얼마나 유명한 오케스트라인지는 알았지만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근데 첫 번째 리허설 때 딱 앉아서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름 페스티벌에서나의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너무나 되게 그냥 저한테는 큰 이제 충격과 신선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처음 오케스트라와 짠 맞췄을 짠 때 맞췄을 그 신선한 때. 충격. 네. 야, 이게 프로구나. 그렇구나. 네. 그러셨군요. 이 전 음악 감독이자 또 명예 음악 감독인 리카르트 무띠와의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또 그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 카리스마와 그 지휘 포디엄 위에 서 있는 그런 카리스마는 저는 이제 뭐 길게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거에 최고로 탁탁 약간 이렇게 긴장되게 모두를 집중시키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오페라틱하신 소리와 오페라틱한 프레이징을 되게 원하시는 지휘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끌어내실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분이세요. 네, 그분은 그렇고 네. 그럼 이제 또 차기 음악 감독으로 지명된 20대의 클라우스 메켈라 지휘자와 작업할 때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20대세요? 같은 20대지만 네, 물론 근데 제가 클라우스 마켈라 지휘자님을 처음 이제 봤던 에너지, 물론 나이도 젊으시니까 그런 에너지와 무대 위에서의 이제 또 약간 리카르도 무티 지휘자님과는 다른 매력의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관객분들도 약간 확 이렇게 잡으실 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왔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젊은 에너지가 이런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기회를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저도 그 열정에 같이 힘을 얻고 그런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의 영향력이 물론 큰 줄은 알았지만 네. 정말 개개인의 그 연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예. 네, 네. 이제 오케스트라 자리에서 거의 센터의 자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앞으로 좋은 연주 활동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바이올린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바이올린은 만 2살 때 처음으로 배우고 이제 장난감 그 종이 박스로 만든 바이올린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레슨을 받은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그 정도? 2, 3살, 3살? 그래요. 네, 그 만으로. 정도에.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레슨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재능이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시작을 시켜주신 걸까요?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일 재밌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저도 되게 하고 싶어 했고, 어렸을 때부터 무대 서는 거를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은 없으세요? 많은 기억은 없네요, 어렸을 때. 아, 근데 또 진예은 씨 하면 천재 남매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동생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영이는 정말 성실하고 항상 진심으로 진실된 연주를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고, 굉장히 물론 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음악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몇 살 아래인 저보다 4살 동생이시나요? 동생. 4살 동생이시군요. 네.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학생이신가요? 네, 줄리어드에서 네, 네. 석사 과정. 학사? 네. undergrad? 학사. 네, 그러시군요. 그 바이올린을 어릴 때부터 하셨는데 늘 좋았나요? 아니면 좀 지겹거나 힘들 때도 있었나요? 지겹고 힘들 때 많았죠. 연습, 특히 어렸을 때는 연습하기 싫은 날도 많았고, 힘들고 또 약간 잘 안 풀릴 때는 이게 맞나, 그냥 이럴 바에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나 하자라는 생각도 물론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잡아주셨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지금은 물론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죠. 음악 명문 학교인 커티스 음악원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는 진예은 씨를 어떤 연주자로 성장을 주었나요? 되게 모든 면에서 저의 음악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스타일 면에서도 커티스라는 학교도 커티스 고유의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물론 되게 올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 옛날 거장들 느낌도 많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스타일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서도 저도 학생일 때 앞자리 악장 자리도 앉고 수석 자리도 앉고 했을 때, 그런 오케스트라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그런 거를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기 이제 프로라는 오케스트라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트레이닝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학교를 다닐 시절은 물론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네. 어린 나이에 성장을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요. 음악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철학을 갖게 되셨습니까? 한때는 되게 감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좀 잘하는 음악이 되게 뭐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잘하는 음악 그게 뭔가라는 생각도 약간 좀 들고 또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잘할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젊었을 때는 감성적으로 네, 치우치다가 네. 성숙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겠군요. 그러면 진예훈 씨께서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은 무엇이며 왜 그 곡을 좋아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좋아했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어렸을 때도 그런 유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차이콥스키라고 할게요. 네. 진예훈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뛰어난 연주 기량으로 주목을 받아오셨어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솔리스트 커리어가 아니라 이 앙상블의 연주자로서 커리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앙상블 약간 심포닉 곡들한테도 저도 매력으로 다가왔고 많이 그리고 뭐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이건 말을 해야 되나? 솔직한 의견이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학년 이제 마지막 두 학년 때 이제 학교 오케스트라 내에서 이제 리더십 역할을 앉아 있는 자리를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금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젊으신 나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이미 뭐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에도 계시지만 또 연주 활동도 같이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예훈 씨는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하고 제가 납득이 되면 물론 이제 음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질문들도 저랑 친구들이랑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객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납득하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음악을 하게 된다면 관객분들도 그거를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납득하고 제가 그냥 납득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음악을 깊이 이해하면서 네.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 같아요. 네. 이렇게 한인 연주자분이 시카고에 있는 이 정상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